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코앤드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요. 여기에서는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검색식에 포착되는 이제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토크가 이렇게 좀 상승 파동이 있었고요. 상승한 것도 있고 손실 마감한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8월 달에 두 자릿수 대 상승 파동을 보인 게 뭐 푸른기술, 자이글 한 세 종목 정도거든요. K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8월 22일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관심 종목 올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올려드리는데 8월 22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이었고요. 이날 이제 종가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5%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었고, 이틀 쉬고 그 다음에는 20%짜리의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이때 3단계 신호가 발생됐던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연속적인 파동을 보였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식 포착 종목들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리를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코인드림이 오늘도 이제 소폭 약세 흐름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7거래일 연속 음봉이 출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갈 때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떨어질 때는 제일 먼저 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덧 이 전저점 부근에 다시금 주가가 내려온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강하게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뭔가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선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이 저점, 이전 저점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좀 싸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대기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최근에 어떤 흐름들로 보면 딱히 어떤 대기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메이저인 뭐 외국인이나 투신들, 연기금들은 철저히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들이라도 좀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좀 전환이 돼야 어떻게 보면 현재 가격대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뭐 하락세가 좀 진정되면서 좀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될 텐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만큼 주가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7거래일 연속으로 음봉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돌아서야 하락도 진정되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 관련된 뉴스 기사들 나온 게 있어서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매출 증가, 흑자 전환, 배터리 소부장 하반기 더 좋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이제 에코앤드림에 관련된 기사도 좀 담겨 있는데, 2분기 매출이 39% 증가해서 396억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일전에 어떤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앤드림이 올해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39% 늘어난 396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새만금 공장이 올해 1분기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공장 가동률이 처음부터 뭐 100%씩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점진적으로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고정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권사에서 올 초에 그 에코앤드림에 대한 어떤 이제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공장 가동률이 1분기에는 한 10% 정도, 새만금 공장 있죠. 새만금 공장이 1분기에는 한 10% 정도, 2분기에는 한 40% 정도 가동률을 전망을 했고요. 3분기에는 70% 정도의 가동률, 그리고 4분기에는 한 90% 정도의 가동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최소 이제 70% 정도의 가동률은 돼야 손익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정도는 돼야 이제 손익분기점에 들어오는 거고 4분기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1분기, 2분기에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고 3분기에도 한 70%까지 올라온다면 손익분기점에 들어오기 때문에 4분기로 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3분기까지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가가 좀 선반영하고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에코앤드림 관계자는 안정적인 청주 공장 운영이 2분기부터 뭐 매출액을 견인했다며 여기에 이제 지난 8월 양산에 착수한 새만금 공장 물량을 추가해 올 하반기 더욱 개선된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 일정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이제 8월 중순쯤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가격 앞에 장사 없다. 흑연보다 먼저 전구체 탈중국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금지 외국 단체 규제 시행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사들이 양극재 반제품인 전구체부터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연보다 대체 공급망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워 단기간에 첨단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에서 중국산 전구체를 줄이고 국산 전구체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국내 전구체 가격이 킬로그램당 16달러에서 17달러 정도이고 중국산 전구체가 이제 15달러에서 16달러인데 솔직히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보다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가격 역전 현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제품보다 한국산 제품이 훨씬 더 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전구체 흑연 이런 것들 어떤 중국산 배터리 소재 비중이 40%를 넘어가면 첨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2030년에는 이제 이 비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산 소재의 비중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국산 소재를 선택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고 이런 공급망 재편 현상 속에서 에코앤드림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지금 PFE 금지 외국 단체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반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사들이 공급망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구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중국산 전구체를 한국산 전구체나 이런 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 속에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에코앤드림의 어떤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어떤 주가 반전의 일정이나 이벤트들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상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4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리고 저점도 함께 낮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하락 추세에서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추세를 벗어나야 지긋지긋한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주가도 연속적이고 상승 파동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약세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함께 좀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 하락도 마감하고 마무리되고 주가도 좀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지난번 저점 구간에서 어떤 가격 지지를 사실 뭐 기대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딱히 이동평균선도 현재가 위에 5일선 있죠, 11선 있죠, 21선, 61선, 121선 다 현재가 위로 지지선보다는 저항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가 밑으로는 딱히 지지선으로 볼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저점의 어떤 지지 정도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 구간이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가격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전에 주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는데 이때 뭐 딱히 거래량이 들어온 게 없거든요. 호가만 올라갔지 뭔가 사자라는 거래량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비빌 언덕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하락 안정되고 외국인들 매수로 돌아오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에코앤드림의 실적적으로나 또는 이벤트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좀 돌아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차트상에서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나마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 이 부분들이 최근 7일 연속으로 뭐 음봉 나오면서 거의 30권에 근접해 있거든요. 보통 이게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30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30권까지는 근접을 한 모습인데, 이전에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사실 이때 뭐 지지선이 딱히 어디 뭐 정해져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 이때 보면 RSI 지수가 30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때가 30 이하로 내려가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30 이하로 좀 내려가면 이 영역 어디선가에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출현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이 반등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 가격에서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올라가도 떨어져도 거래가 없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죠. 또 올 하반기 어느 정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개선되면서 에코앤드림 자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모멘텀 속에서 외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종목 수익성 개선되네, 턴어라운드 되네, 그 가운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결국에 관심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거래량으로 이어지면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동안에 또 오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역시나 이런 구간, 이전에는 지지였지만 이게 무너지고 나서는 저항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해도 3만 원대 부근 전후로는 또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3만 원대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에 어떤 주가의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아래로는 2만 원, 위로는 3만 원에 가둬놓는 이런 좀 박스권 흐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2만 원대에서 마무리하고 조정 마무리하고 좀 3만 원대까지 좀 회복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실적,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주가의 회복도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2만 원대 부근에서 RSI 30 이하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방향성을 좀 돌리면서 추가적으로 회복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올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코인드림 주가의 흐름들 힘들지만 또 하반기에 좀 기대를 갖고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도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략할 만한 이런 이제 관심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이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